대한민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산 AI 기술과 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한 결과로 자주국방의 새 장을 열고 있다. 미국 기술 매체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은 미공군 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발키리 무인기의 3시간 시험 비행 성공을 혁신적 성과로 평가했다. 한국도 KF-21 양산과 함께 AI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되며 2032년까지 120대가 한국 공군에 배치된다.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국방부와 방산 기업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기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국산 AI는 무인 전투기의 자율 비행과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정책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와 키랩 작전 개념을 도입했다. 키랩은 적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하는 정밀 타격 전략이다. KF-21과 무인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운용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는 키랩 작전에 최적화된 차세대 무기다. 이는 공중전에서 생존성과 타격 성공률을 크게 높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은 고강도 경량 소재를 활용해 차세대 군단 무인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 무인기는 전자전,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AI 기반 무인 전투기는 미래 공중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군사 관계자는 한국군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설계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F-21과 함께 운용될 유무인 복합 체계는 한국의 독창적 전술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며 공중 우위를 확보한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KF-21과 무인 전투기의 편대 비행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 X2는 이 목표의 상징이다. 가오리 X2는 기체 길이 12m,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로 비공개 시험 비행을 완료했다. 이 무인기는 2026년까지 KF-21과의 유무인 편대 비행을 목표로 한다.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인 유무인 복합 운용 체계는 작전 성공률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차세대 공중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고위험 지역에서 적 방공망을 돌파하고 목표를 타격한다. 이를 위해 스텔스 기술과 고속 엔진 기술이 필수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무인기용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며 주목받았다. 이는 레이더 흡수 소재와 저탐지 형상 설계를 포함한다. 미국 군사 전문가 데이비드는 한국의 스텔스 유무인 체계가 F-35 화력을 능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KF-21과 무인기의 정보 공유 능력 덕분이다. KF-21은 실시간 정보 공유로 적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 타격이 가능하다. 이는 K-링크 네트워크 연동 기술로 강화된다. 인도 군사 전문가 수바시는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일본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정밀 요소로 구성되어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항공기 형상 설계 기술을 공식 확보했다. 이는 2016년부터 5년간의 저탐지 연구 성과다. ADD는 전파 흡수 소재와 꼬리 날개 없는 설계를 적용한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 시제품은 레이더 반사 성능과 비행 알고리즘 검증을 완료했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1990년 걸프전 F-117 성공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 스텔스 설계와 소재 개발을 추진해 성과를 축적했다. ADD는 유기 및 금속 기반 물질로 레이더 흡수 소재를 개발했다. 이는 KF-21 블록 3 모델의 웨폰 베이와 스텔스 소재로 적용된다. KF-21 블록 3는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다. 이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해 공중전 우위를 확보한다. 한국은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도 독자 개발했다. 하나시스템은 2019년 초단파 레이더로 소형 스텔스 항공기 탐지 기술을 확보했다. 에이드는 고출력 고정밀 표적 탐지 기술로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완성했다. 이는 디지털 레이더 시스템과 고속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이다. 스텔스 탐지 레이더는 미세한 전자파 반사 신호를 잡음 속에서 식별한다. 이는 한반도 상공의 공중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 KF-21과 가오리 X2는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된다. KF-21은 2026년까지 2200개 시험 비행을 완료한다. KF-21 블록 2는 무인기와 연계해 다양한 편대 구성을 지원한다. 이는 유인기가 지휘 통제하는 전술 운용을 목표로 한다. KF-21은 저탐지 설계로 생존성을 높이고 국산 무장을 탑재한다. 이는 첨단 항공전자 기술로 뒷받침된다. 요무인 복합 체계는 경쟁 기종 대비 생존성과 타격 성능을 향상시킨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독자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KI는 커 수리용과 엑시 헬리콥터도 유무인 복합 체계로 운용한다. 이는 임무 분담과 지능형 통제 시스템 개발에 기여한다. 가오리 X2는 내부 무장창과 광대역 스텔스 형상을 갖춘다. 이는 고성능 유도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가오리 X2는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전략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고위험 지역에서의 작전 성공률을 높인다. 아드디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가오리 X2용 터보팬 엔진 국산화를 추진한다. 소형 무인기용 엔진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의 항공 기술력은 한반도 주변 적대 세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KF-21의 비행 성공에 충격을 받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한미 간 무인 항공기와 전투 로봇 분야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운영은 방산 협력의 체계적 통합을 요구한다. 미국 육군 차관보는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미 방산 협력의 유망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짧은 기간 내 차세대 무기 기술과 첨단 전력을 확보했다. 이는 자주국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다. 하나시스템의 국산 S 레이더는 무인 항공기의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이는 공중 지상 표적을 정밀 추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 AI 조종사 기술은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 잡은 분야다. 이는 전장 상황을 자율 분석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이라는 고난도 과제에 도전한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일부 국가만 보유한 고급 기술이다. 한국의 도전은 방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한국은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했다. 이는 국산 엔진 개발의 완수로 이어진다. KF-21은 현재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지만 국산 엔진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글로벌 방산 강국 도약의 발판이다. 한국은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마무리하고 1만 파운드급 엔진에 착수했다. 2025년 국산 엔진 장착 무인기가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전투기 엔진은 70만 개 초정밀 부품으로 구성되며 내열 성능이 필수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개발은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한다.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공기를 활용해 높은 추력을 발생시킨다. 이는 초음속 비행과 기동성에 적합하다. 한국연구진은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 아이디와 하나는 KF-21용 엔진을 공동 개발 중이다.
한국은 2013에서 2018년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완료했다. 이는 전방 터빈 블레이드 개선과 추력 극대화로 성공했다. 국산 엔진은 F-16 엔진 수준의 성능과 2000시간 수명을 확보했다. 이는 군용 무인기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해외 엔진은 부품 조달의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크다. 국산 엔진은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2025년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스텔스 무인기가 배치된다. 이는 자주국방 기술 기반의 증거다. 일부는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를 미국의 28,000파운드급 엔진과 비교해 비판한다. 하지만 20년 만의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목표 아래 군사 기술력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세계 군사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다. 2000년대 초 한국은 고등 훈련기에 미국산 엔진을 사용했다. 현재는 국산 제트 엔진을 독자 생산할 기술력을 확보했다. 전투기 엔진은 1급 기밀로 기술 공유가 없지만 한국은 독자 개발을 수행했다. 이는 20년 만에 두드러진 성과다. 한국은 5,500파운드급 엔진을 완료하고 8,000파운드급을 마무리했다.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본격 착수했다. 엔진 부품 국산화와 무인 전투기를 활용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는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엔진 실증 시험은 고위험 작업으로 무인기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인다. 이는 소형 추력 엔진부터 단계적 개발 방식이다. KF-2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국산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9월 30일 공개 영상에서 확인되었다. 한국의 3세대 전차 전력은 세계 3위. 자주포는 2위 수준이다. 이는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다. 자주포는 세계 전력의 70%를 점유하며 인도도 K9을 도입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KF-21은 중국 J-20보다 월등한 성능으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KF-21 비행에 충격을 받았다. 중국 인민일보는 KF-21이 F-22 설계도를 탈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본 요미리 신문도 성과를 폄하했다. 한국은 20년 만에 KF-21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메타물질 기술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KF-21은 콤팩트 레인지 시설로 레이더 반사 특성을 최적화했다.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는 공군 기대치를 초월했다. 1990년대부터 국방부와 애드는 스텔스 항공 체계를 비밀리에 개발했다. 이는 현재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다. 중국과 일본은 KF-21 블록 3계획 공개에 위기감을 느낀다. 환구시보와 마이니치 신문은 이를 위협으로 규정했다.